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산업이 있죠. 바로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반도체 강국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물입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의 경우 물 이외에 무기질, 미네랄 등 이온 성분도 없는 초순수만을 사용해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초미세 공정을 필요로 하는데요. 생산에 사용되는 물은 그 어떠한 불순물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도체는 이른바 8대 공정이라 불리는 수많은 공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는데요. 초순수는 실제 반도체 공정에서 수많은 공정 전후에 진행되는 세정 작업에 주로 사용됩니다. 식각 공정 이후 웨이퍼를 깎고 남은 부스러기를 씻어내거나 이온 주입 공정 이후 남은 이온을 씻어내는 것 등에 사용되죠. 나노미터 단위의 초미세 공정을 다루는 반도체는 각 공정 전후에 남아있는 작은 입자 하나에도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각 공정 사이사이 웨이퍼를 정제된 물을 사용해 씻어내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청정도를 확보하고 반도체 생산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세계 1위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하루 동안 얼마만큼의 물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자체 뉴스룸을 통해 삼성전자 기흥 화성 사업장에서 하루 평균 16만 톤의 물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2리터짜리 생수병 8천만 명에 달하는 물을 하루에 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반도체 공정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초순수를 지금까지 일본에 의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수출 규제에 새로운 국면을 맞았는데요. 수출 규제 직후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대로 망할 때까지 몰아가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은 결국 일본과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나라로서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깨닫게 되는 좋은 기회입니다. 한국은 왜 여기까지의 사태가 되었는지 잘 생각해보면 좋다. 뭐든 일본 탓을 하면 되잖아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당시 우리나라를 몰라도 너무 몰랐던 일본은 그들 자신들이 역풍을 맞고 있다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일본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산업을 위축시키기 위해 수출 규제를 시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의 규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공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산업이 위축되기는커녕 한국 내부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도체 초순수도 국산화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고순도 공업용수 설계, 시공, 운영통합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사업의 필수 원료인 초순수의 생산기술 국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순도 기술개발은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인데요. 국산기술을 활용해 반도체 공정 등에서 사용되는 고순도 공업용수를 생산 및 공급하는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정부가 초순수 국산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순수의 생산을 일본 등 해외에 의존해왔고 특히 공정설계, 초순수 배관, 수처리 약품 등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 수출 규제 등 외부 환경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을 위한 핵심 부품인 자외선 산화장치와 용존산소 제거용 탈기막 국산화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는 2025년까지 하루에 2,400톤의 초순수를 생산하는 실증 플랜트를 실제 반도체 공급 업체에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초순수 생산 시설이 완료되면 반도체 설계, 시공, 운영 단계별로 쓰이는 초순수 공정의 최대 60%를 국산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초순수 개발에는 정부 공공기관뿐 아니라 여러 사기업들도 함께 참여해 한국 내수 시장에 다시 한번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고순도 공업용수 개발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제약, 바이오, 화학 등 고부가 가치 산업에서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기술 개발이 성공한다면 해외 의존도를 현저히 줄이는 것과 더불어 국내 기술을 수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진행했습니다. 니케이는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인용해 작년 일본의 불화수소 한국 수출은 전년 대비 75% 감소했다고 전했는데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 전과 비교하면 90% 정도 감소한 결과입니다. 일본 기업에 의존하던 반도체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를 한국의 소재 기업들이 생산해 삼성전자 등에 공급하기 시작해 이룬 성과였습니다.
그 결과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일본 기업인 스텔라케미하와 모리타 화학공업이 크게 타격을 입었는데요. 통계상 한국 매출 감소분은 연간 640억 원에 달합니다. 반면 수출입 전문가들은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는 수출 규제의 신호탄일 뿐이라며 더 큰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는 일본의 수입 의존도가 각각 6.1%, 33% 줄은 동시에 벨기에와 대만이 2위의 수입국으로 부상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일본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 제소 제기와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국내 자산 현금화 조처 등에 강하게 반발하며 추가적인 수출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스가 요시히에 일본 관방장관은 압류자산의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해 일본 기업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이 추가 수출 규제를 단행할 가능성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전략 물자 품목을 중심으로 규제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기존 규제 품목이었던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특별 규제 품목들은 모두 비민감 전략 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출 규제가 발생하면 기존과 같이 비민감 품목이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일본의 추가적인 경제 보복 조치 가능성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본에 의존해왔던 연구 자석용 히토류 소재와 반도체용 미세 도금 소재, 소수 연료 전지용 핵심 소재를 국내 산학연이 협력해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3년간 소부장 정부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하며 올해까지 9,241억 원을 투입했는데요. 그 결과 선도국 대비 70% 수준에 머물던 소재 분야 기술력은 80% 이상까지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2차 전지 등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직간접 327억 원 외에도 기술 이전 164건, 기술료 100억 원 및 기업 지원 서비스 36,403건 등의 경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일본은 원래 미국을 제치고 반도체 1위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반도체는 어쩌다 내리막길을 걷게 된 것일까요? 일본은 예전부터 장인 정신을 높게 평가하며 기술에 대한 집착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1980년에서 2000년대 세계를 석권했던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여 몰락의 길로 들어선 것이었는데요. 당시 일본의 반도체는 메인 프레임 컴퓨터에 적합한 수명 25년의 견고한 제품으로 시장을 석권한 반면 1983년 7월에 처음으로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삼성전자는 수명 3년의 초기 제품을 겨우 만들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가 개인 컴퓨터를 세상에 내놓으며 시대의 프레임이 바뀌었습니다. 굳이 고급 사양의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기술 신앙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장인 정신은 고품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고 후발주자인 삼성전자는 시대의 흐름을 쫓아 PC용 저가 제품 생산에 과감한 투자를 거듭하며 급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 반도체의 몰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일본 반도체 시장에 오히려 독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일본의 성급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수출 규제는 우리나라의 아킬레스건을 타격했다기보다 오히려 탈일본화를 촉발해 역풍을 맞게 된 것이죠. 불화수소 수입액이 17년 만에 $10,000만 아래로 내려왔으며 포토레지스트의 일본 의존도가 50%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로 인해 소부장의 국산화가 앞당겨졌고 결과론적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며 타국 의존도를 낮춘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상황에 위기감을 느낀 일본 업체들은 연이어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대형 고객사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붙잡기 위함인데요. 일본 기업들은 일본 정부와 반대로 한국 기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일본의 소재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둘 국산화를 성공시키다 보면 언젠가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끈기 있는 국민성을 무기로 하여 국산화에서 끝나지 않고 글로벌화에 성공해 전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국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속에서도 국산화라는 강한 대응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책임지는 기업들의 박수를 보냅니다. 혹시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내일 상승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꾹 클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